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18대 대선은 무효이며 19대 대선은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 1. 전자개표기 문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은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도 부정선거였다는 취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선관위 측 변호인인 황용환 변호사는 이 사건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궤변을 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의 본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가 제어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동하는가, 아니면 제어용 컴퓨터가 투표지 분류기에 의하여 작동하는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실질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으면서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다고 말을 못한다. 그 이유는 전자개표로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임을 선관위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2014년 1월 17일 아무런 국민적 공론화나 합의 없이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쓸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몰래 개정하기도 하였다. 읽다 보니까 지금의 2018년 9월 29일의 현안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김대년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임기를 2달 앞두고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희를 지적하면서 나도 물러날 테니까 너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의장도 물러나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전자개표기에 제어용 컴퓨터에 출력된 개표 상황표에 숫자가 찍혀 나온다는 점이다. 개표 상황표에 숫자가 찍혀 나오면 그 숫자를 사람은 그 옆에 그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를 하지 않고 불법 전자개표가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 후인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개표 상황표에 숫자가 찍혀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그 직후의 선거인 지방선거 때 그렇게 하는 대신 개표 상황표의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을 없앴다. 현행법상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표를 두세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 심사를 해야만 개표 효력이 있다. 이것을 수개표라고 표현해보자. 다시 말해 현행법상 수개표를 해야만 개표 효력이 있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만 했다면 개표 효력이 없다. 18대 대선 때는 수개표를 했을까?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자. 18대 대선 창원 진해구의 수개표 시간이 10분 미만인 것이 38구 중에 무려 14투표구의 투표구로 매우 많다. 투표수가 3,809표인데 미분류표는 65표고 수개표 시간은 6분이 걸렸습니다. 3,809표를 사람이 확인한 시간이 6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분당 몇 표를 한 건가요? 500표 넘게 500표, 600표를 1분 동안 검표를 했다는데 600표를
그 초로 따르면 1초에 10표씩 사람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적법 절차대로 수개표를 안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2886표는 그 미분류표가 110표가 나왔는데 수개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네요. 8분이 걸렸는데 미분류표에 비례한 건 아닌가. 미분류표만 수개표를 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550표고 미분류표는 74표가 나왔는데 수개표 시간 6분 걸렸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걸렸죠. 미분류표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투표수가 2398표, 미분류표가 105표인데 8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575표, 미분류표가 117표인데 9분이 걸렸고, 미분류표랑 수개표 시간이 비례를 하죠. 미분류표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적법 절차대로 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2359표, 미분류표가 68표인데 77분이 걸렸고, 3061표, 미분류표 65표인데 8분 걸렸고, 3493표, 미분류표는 66표, 8분 걸렸고, 878표, 그리고 미분류표 56표인데 8분 걸렸고, 2081표, 미분류표가 127표인데 7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2322표, 미분류표 71표는 6분 걸렸고, 3078표, 미분류표 121표는 8분 걸렸고, 3580표, 미분류표 55표는 9분 걸렸고, 2495표, 미분류표 74표는 8분이 걸렸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 투표수와 관계없이 대체로 미분류표만 수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수개표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다. 18대 대선의 경우는 개표 상한표의 위원장 공표 시각과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의 차, 그러니까 그 사이를 수개표한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만약 1000표 수개표 시간이 10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람이 투표지를 1분당 100표, 1초당 2표씩 개표했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말하자면 투표수가 1000표 이상이고 수개표 시간이 10분 미만이라는 것은 불법 전자개표를 하고 적법 절차대로 수개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부적법 절차는 선거 무효다. 이 창원 진해구의 경우는 재검표가 필요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전자개표기로 출력되는 개표 상황표에서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이 없어졌다. 위원장 공표 시각과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의 차로 적법하게 개표했는지 불법 전자개표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해체해야 마땅하다. 전자개표기의 논란거리 중 또 하나는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 기능의 여부이다. 안병도라는 분, 그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인데요. 이분이 각 후보들에게 분류되는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이거는 실시간 전자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중앙선관위는 현재는 전자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이 없다고 한다. 여기를 보면 중앙선관위의 공문입니다. 내부 공문인데요. 여기에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이런 내용이 있고, 참고로 운영 프로그램 납품 시에는 전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함.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개표기에 실시간 전송 기능을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이라는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제3항에 원래는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 이것을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작정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개정했다. 사망.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소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 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년 3월 7일에 개정했는데요. 그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개표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보도를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했다는 것은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 기능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위원장 공표 전에 언론사 제공된 사례가 무려 873건 투표구에 이른다.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로 부정선거가 되기가 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8대 대선 1분당 개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경기 남양주나 경북 경산시처럼 심한 경우는 위원장 공표 시각 몇 시간 전에 개표 결과가 보도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개표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알렸다. 2. 투표함 이동과 투표지 1년 번호 문제. 투표함을 절대로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겨 집중식 전자개표한다. 그러면서 투표지에 1년 번호도 없다. 즉 얼마든지 부정선거 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허점을 바꾸지 않는 건 허점을 이용하겠다는 걸로 봐야 한다. 선관위는 왜 선관위를 못 믿냐고 하고 있다. 먼저 투표지 1년 번호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민국 투표지에 1년 번호가 하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1년 번호를 투표지에서 잘라낸 채 투표함에 넣는다. 그러니까 선거인이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에는 1년 번호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1년 번호가 왜 필요한 것인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1년 번호가 없다. 다음으로 투표함 이동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오스트리아 선거 무효 사례는 참관인 없이 투표한 개함같이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 무효였다. 그처럼 선거법은 사정이 없어야 하는데 그에 비해 대한민국의 법원은 선관위의 부적법 절차에 대해 너그럽기 짝이 없다. 2012년 총선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한 사건만 해도 그렇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서 시민들이 전자개표 감시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성동격서식으로 투표지를 바꿔치기에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투표함 이동은 속수무책이다. 만약 대한민국에 투표함이 13,542개 정도 된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렇다면 이것을 감시할 참관인도 최소한 13,542명이 필요한 것이 당위다. 이것은 물리적,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투표하는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선거 때 선관위나 공권력을 믿는 것 이외에는 속수무책이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3. 사전투표 문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 원인인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전투표 부정선거였다. 박근혜 정권은 이 감시가 불가능한 사전투표를 부활시켰다. 사전투표의 관리 허점은 KBS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였다. 2015년 4.29 재보선 장물선거에 개표구 4곳 중 3곳의 사전투표함 CCTV 관리가 엉망이었다. 선관위는 왜 선관위를 못 믿냐고 하고 있다. 4. 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반복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법원은 선관위의 부적법 절차에 대해 너그럽기 짝이 없다. 2012년 총선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사건만 해도 그렇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5. 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을 안 하고 배째라 라고 하는 문제. 선거 관리 과정에 부정 혹은 불법 행위를 적발, 폭로하더라도 선관위는 시정하지 않고 배째라식 내지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 판사이기 때문이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처럼 법원이 배째라라고 할까봐 만들어 놓은 법이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선거소송 재판을 하지 않고 은폐한다. 이것은 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대선 부정선거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권이 부정선거를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선거소송 재판을 안 할 것 아닌가. 6. 결론. 내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보이콧하자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가? 고맙습니다. 프리톡쇼였습니다.